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하는 상담 윤리. 이번 동영상에서는 슈퍼비전 역량과 관련해서 슈퍼비전에서의 병렬 처리라는 제목의 아티클을 소개하겠습니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상담자,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부르는데요. 상담자는 이론 공부를 했다고 해서 혹은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상담자가 될 준비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효과적인 상담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생 과정부터 시작해서 2급 상담자가 되고 1급 상담자가 됩니다. 모든 과정에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하고 상담자로서의 태도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상담 윤리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바로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상담 관계에 있는 내담자의 이익을 최대화한다입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상담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의 기술 역량, 지식 역량, 윤리 역량은 자신의 슈퍼바이지에게 전달되고 슈퍼바이지는 자신의 내담자에게 배운 역량들을 사용하면서 내담자가 문제를 해소하도록 돕고 또한 자신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가로서 성장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관계가 그 슈퍼바이지와 내담자와의 관계에 반영되는 것, 또 그 반대 방향으로도 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패럴렐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역량으로서의 패럴렐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아티클 본문에서는 사례를 제일 뒤에서 소개하는데요. 동영상에서는 패럴렐 프로세스의 개념을 먼저 사례를 통해 접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앞부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비전 사례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슈퍼바이저인 콜먼 박사는 한 초급 수준의 슈퍼바이지가 상담 회기에 수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주목했습니다. 내담자를 직면시키는 어떠한 개입도 피하고 그러한 개입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와의 슈퍼비전에서 특정한 내담자의 사례를 논의하면서 효과적인 직면을 보여주고 그것을 따라해 보도록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슈퍼바이즈는 내담자 복지 측면에서 직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이해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담 회기에서는 계속해서 직면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고 슈퍼비전에서 그 사안을 논의하기를 꺼린다는 것이 곧 확실해졌습니다. 콜먼 박사는 많은 초급 슈퍼바이즈들에게서 보여지는 직면 기술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슈퍼바이즈에게 더 심도 깊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슈퍼비전에서 콜먼 박사는 슈퍼바이즈가 상담 회기와 슈퍼비전에서 직면을 피하는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콜먼 박사는 그 자신이 슈퍼바이즈를 직접적으로 직면시키는 방식으로 그 사안을 논의하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 직면은 공감적이고 이해를 위해서 그리고 정보를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논의를 통해 슈퍼바이즈가 직면을 부정적이고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 과거에 경험을 했고 따라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피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슈퍼바이즈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몇 가지를 깨달았는데 콜먼 박사가 사용한 직면은 부정적인 방식이 아니었고 자신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그녀의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을 제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콜먼 박사는 간단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슈퍼바이즈가 경험한 것과 내담자가 직면을 통해 어떻게 비슷한 반응을 경험할지에 대한 병렬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슈퍼바이즈의 감정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내담자의 비슷한 감정을 다룰 것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부차적인 모델링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슈퍼바이즈는 슈퍼비전에서 수동성과 문제 회피 성향을 덜 보이게 되었는데
그것은 내담자와의 회귀에서 직면 기술 사용을 촉진하는 효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슈퍼비전 사례입니다. 탐은 박사 과정에 있는 실습생인데 최근에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자살 시도를 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 대학생인 멜리사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탐은 비록 멜리사가 그런 트라우마 사건에 대해 정서적인 표현은 부족하지만 그녀의 경험을 그에게 기꺼이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그가 멜리사와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슈퍼바이저에게 보고했습니다. 멜리사와의 회기를 녹음한 테이프를 들은 슈퍼바이저는 탐의 목소리가 멜리사를 유혹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을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탐은 자신의 반응은 단순히 멜리사를 위한 공감의 표현이었다고 느꼈고 슈퍼바이저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했습니다. 다음 몇 주간 탐은 멜리사와의 작업에 큰 진전이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4주 후에 슈퍼바이저는 탐이 똑같은 유혹적이고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를 슈퍼비전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탐에게 그 행동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탐은 고심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가 슈퍼바이저의 제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슈퍼바이저가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면 좋겠다는 욕구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슈퍼바이저는 탐이 아마도 치료 효과를 희생시키면서 멜리사가 그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탐은 멜리사가 그를 좋아하지 않아서 상담을 그만둘 거라는 두려움으로 까다로운 문제들을 다루는 걸 꺼렸기 때문에 그가 공감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비생산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탐은 멜리사와의 상담 회기에서 까다로운 문제들에 접근해서 그 문제들을 다루려는 도전을 했고 멜리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비록 그를 향한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탐은 멜리사와의 작업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멜리사는 탐과의 상담에 더 열심히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학기 말에 상담은 종결되었는데 멜리사는 화와 우울이 줄어들어 만족스럽다고 보고했습니다. 탐은 상담자로서의 그의 행동과 슈퍼바이지로서의 그의 행동 간에 병렬적인 점들이 있다는 것을 슈퍼비전을 통해 인지한 것이 멜리사와의 작업에서 매우 중요했다고 느꼈습니다. 슈퍼비전에서의 이 경험 때문에 탐은 그의 욕구와 내담자의 욕구를 분리시키는 것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렬 처리란 슈퍼바이지와 내담자와의 관계가 슈퍼비전에서 다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린 슈퍼비전 사례가 이런 경우겠죠. 슈퍼비전에서 강력하고 역동적인 개입의 형태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패러렐 프로세스를 깨닫고 다루는 것은 중요합니다. 엑스테인과 월러스테인은 저서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Psychotherapy에서 병렬 처리, 패러렐 프로세스는 내담자의 문제가 슈퍼비전에서 상담자의 문제를 표현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은 슈퍼바이지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슈퍼비전과 슈퍼바이지가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 상담 혹은 정신치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비슷한 점들은 패럴렐 프로세스에 반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저자들은 슈퍼비전 과정을 통한 정신적 성장을 강조했는데 비록 슈퍼비전이 학생 혹은 슈퍼바이지의 정신치료 과정은 아닐지라도 슈퍼비전이 단순히 이론이나 기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습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슈퍼비전을 통한 학습 과정은 슈퍼바이지가 슈퍼비전과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그것은 내담자와의 작업에서 슈퍼바이지가 자신을 새롭게 그리고 완전하게 사용하도록 이끕니다. 돌먼은 슈퍼비전 과정의 개인적 성장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담 훈련생이 자신의 정체성의 핵심은 제거하고 일련의 기술들을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전문가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슈퍼바이즈가 슈퍼바이저에게 보이는 반응은 정체성을 발달시키려는 내담자가 슈퍼바이즈에게 하는 반응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로간 빌과 그의 동료들은 슈퍼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입과 사례 개념화를 위한 기반으로서 패러렐 프로세스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슈퍼바이저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과 자기 자신의 감정들을 구별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것은 슈퍼바이즈들이 다양한 형태로 패러렐 프로세스를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톨텐버그와 델 워스는 패러렐 프로세스가 모든 상담자 발달 단계에서 중요하지만 고급 단계 슈퍼바이즈에게는 특히나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왜냐하면 고급 단계 슈퍼바이즈가 초급 슈퍼바이즈에게 슈퍼비전을 제공하고 있을 경우 고급 단계 슈퍼바이즈는 자신의 슈퍼바이저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초급 슈퍼바이즈와도 문제들을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급 슈퍼바이즈는 불안을 줄이고 기본적인 상담 기술을 증가시키기 위해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형태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초심 슈퍼바이즈에게 패러렐 프로세스 개입을 하고자 할 때는 불안이나 자기인식과 같이 초심 슈퍼바이즈들에게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제안합니다. 전이나 방어와 같은 개인적 이슈들을 포함하는 패러렐 프로세스 개입은 중급 혹은 고급 슈퍼바이즈들에게 가장 잘 적용되고 완전히 이해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급 혹은 고급 단계 슈퍼바이즈들은 슈퍼비전에서 더욱 개인적인 이슈들을 기꺼이 다루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또는 패러렐 프로세스 문제들을 다룬다는 개념은 슈퍼비전과 상담이 겹쳐진다는 암시를 내포합니다. 슈퍼비전은 개인적 상담 회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슈퍼비전과 개인 상담 사이의 경계선을 허무는 것은 APA의 상담자 윤리 원칙에 의해 금지된 이중 관계를 초래합니다. 슈퍼비전의 목적은 심리치료 기술들을 가르치는 것이고,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내담자의 특징적인 반응 양식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슈퍼바이즈가 슈퍼비전에서 보이는 문제들,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슈퍼비전에서 다루어지지만 슈퍼바이저와의 관계, 그리고 내담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까지만 다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슈퍼비전에서 보이는 패러렐 프로세스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개입 방식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슈퍼바이지의 개인적, 전문가적 성장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슈퍼비전을 촉진하기 위해 슈퍼바이저들이 패러렐 프로세스에 주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패러렐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부족 때문에 슈퍼바이저와 훈련생에 미치는 이것의 영향, 그리고 왜 이것이 슈퍼비전에서 중요한 초점인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우리는 패러렐 프로세스라고 하는 매력적인 현상을 더욱 완전히 이해하고 슈퍼비전과 훈련에도 더 완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티클의 요약을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이게 1989년에 그 출판이 된 그런 아티클이에요. 벌써 한 30년 정도가 지났고, 저도 이런 방식의 패러렐 프로세스를 다루는 슈퍼비전을 이제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0년 동안 이제 많은 발전이 있어 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슈퍼비전의 기술과 반드시 같지 않기에 슈퍼비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련이 필요하다고 코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슈퍼비전에서 부족함을 경험한 슈퍼바이즈들은 자신이 상담하는 내담자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연구를 바르넷과 동료들이 해서 보고를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 분의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슈퍼바이저 자격 취득에서는 슈퍼바이저 훈련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고 슈퍼바이저로서의 역할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담 윤리의 한 꼭지인 슈퍼비전 역량과 관련해서 패럴렐 프로세스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의 지식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